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IBM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데뷔 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시험 전에 또 데뷔로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또 열심히 공부하신 거 굉장히 장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잘 지어서 꼭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계속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토익 작년 5월에 바뀐 신토익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접근법을 좀 전달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RC 전체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익을 처음 하시거나 또는 기본이 좀 안 잡히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자, 필수 문법의 빠른 정리라고 했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토익 공부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려운 문법, 회화 문법, 장문 문법 다 공부하시는데 토익에서 묻는 문법은 딱 20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빨리 정리하셔서 그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풀 과정에서 리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문법을 중요한 문제들로 좋은 문제들을 풀면서 리뷰하는 게 가장 빨리 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은 문제라면 어떤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기출 문제일 텐데 우리는 기출 문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ETS에서 나온 공식 YB 입문서를 죄송합니다. 어쩌거나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어휘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토익 처음이거나 경험이 없으시면 단어를 모르니까 빨리 외워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또 막 외우다 보면 이것저것 막 외우거든요. 막 두꺼운 책 사고 복화책 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토익에서 묻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주로 묻는 거 위주로 어휘를 외우셔야지 좀 더 빨리 우리가 토익 정보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풀 과정에서 리뷰가 중요해요. 단어 뜻 컴퍼니, 회사, 컴퍼니, 회사 아무리 외워도 시험을 만났을 때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문제 분리하시면서 어휘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그냥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잘 인지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별로 접근법 설명드릴게요. 먼저 파트 5인데 그래요. 스킬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6월 데뷔 특강이잖아요. 그런데 4월 그리고 5월 달 토익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스킬, 즉 문법 스킬이 적용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의 비중이 비슷하게 계속 나왔었는데 요즘 같아서 어떨 때는 어휘만 되게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문법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배우는 스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공부 잘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토익의 스킬이라면 결국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문법을 정리하셔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해 능력 또한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일단 파트 5는 문제의 개수가 신토익에서 줄어들었잖아요. 이제는 1년이 지났는데 30문제를 줄었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많이 내려고 개수가 준 건 아니겠죠. 그죠? 중간 이상 레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 문제 같은데 해석을 해봐야 되고 어휘 문제도 좀 어려운 해석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5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독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정규 강의를 들어보셨다면 아실 텐데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면서 문장 하나도 해석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관용 표현을 습득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최신 이슈인데요. 4월달 시험과 5월달 시험에 8-5에서 우리 기존의 복합책에서 못 보던 거, 기존의 토익책에서 못 보던 관용 표현들이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호나보도 나오기도 하고요. 관용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보지 못하면 우리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것들도 정리를 좀 하셔서 많이 보셔야지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진행할 건데 오늘도 좋은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ETS 공식 입문서에 있는 문제니까 꼼꼼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생각의 순서라고 적었습니다. 문제 푸실 때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걸 적어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량 표현이에요. 많은, 몇몇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놨는데 첫 번째 성질 파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은 많은, 머치도 많은이에요. 공부해 보셨나요? many는 가산 복수명사를 꾸미고 머치는 불가산 명사를 꾸미잖아요. 그런 성질을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성질을 정리해 봤고요. 자, many는 이렇게 가산 복수, few, much, little 적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피수식어 파악이라고 했어요.
자, 수량 표현이니까 어쨌거나 어떤 명사의 수량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가 있을 겁니다. 걔가 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빈칸 뒤에 보이시나요? 자, excitement라고 해서 흥미니까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보기 중에 C하고 D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석해 보면 많은, 그죠? 거의 없는 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하셔야겠죠. 해석해 보셨다면 새로운 레스토랑이 그죠? 만들었대요. 어떤 흥미를 그 뒤로 봤더니 because 뭐 때문에 국제적인 명성 때문에요. 명성은 좋은 거잖아요. 많은 흥미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 C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서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활용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생각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리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토익에 빠지지 않는 보기가 비슷하게 생긴 자리 문제입니다.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동전의 법칙이에요. 뭐 저희 정규어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리 문제는 먼저 동사 그리고 전치사를 찾아서 그 앞을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비슷하니까 동전 끊어봤어요. 보이시죠? over 앞에 끊었고 for 앞에 끊었고 동사 앞에 끊었네요. 내가 중요하게 볼 자리는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over 전치사 맞아요? 맞죠?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단어 모르신다면 이것도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자, 먼저 합니다, 여러분. Sean needs unsmart tea. 다시. 자, Sean needs unsmart tea. 자, 애들이 명사의 전미어죠. 그럼 다 뭐밖에 안 돼요? 얘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 좀 해드리면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전미어는 그냥 흘겨보세요. 이거 좀 명사 같은데 하시는데 이것도 명확히 하셔야지 답을 빨리 찾고 자리도 빨리 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Sean is on smart tea. 다시. 자, Sean is 죄송합니다. 네. 뭐 저희 강의가 처음이시라면 저 강사 뭐 하는 짓이야라고 하겠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말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시면서 명사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대명사 문제예요. 인칭 대명사입니다. 순서 적어놨어요. 자, 인칭 대명사는 먼저 대신하는 명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they는 그들 또는 그것들이니까 앞에 뭐가 대신할 복수 명사가 있겠죠. 걔가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봤더니 그죠? 보이실 거예요. 뭐 어디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두 번째 격 판단입니다. 자, 지금 A, B, C를 적어놨는데 얘는 소유대명사, 얘는 목적격, 얘는 주격, 얘는 소유격입니다. 격 판단하셔야 되는데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소유격 D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적어놨는데요. 적어놨는데 지금 A하고 D입니다. A하고 D. 그래서 A가 소유 대명사고요. 그리고 there가 소유격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매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뜻은 공부해 보셨나요? 자, there's는 그들의 것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there는 그들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가 매월 나오니까 이것도 구분하셔서 포인트를 잡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잘 보시면 됐고요. 자, 그러면 추가 포인트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최근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인데 많이 틀렸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3초 드려볼게요. 3, 2, 1. 고르셨나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죠? 저게 무슨 문제라고 그냥 동사 비리가 주어잖아. 그냥 A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럼 답은 B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주어 자리 맞아요. 그래서 A가 들어가면 해석 어떻게 해요? 그가 수리되는 중이다. 말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B, his는 his가 되면 그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his car 쓸 수도 있고 his 그의 것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최근에 기출에서 많이 틀리셨으니까 얘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어휘 문제인데 잘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를 봤더니 생긴 게 달라요. 그러면 어휘 문제고요. 봤더니 명사네요. 자,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명사 어휘 문제는 짝꿍을 좀 지으셔야 되는데 보이시죠? 첫 번째는 문장의 동사, 두 번째는 그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 동수로 기억하세요. 명사 어휘 문제는 동수로 기억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뜻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단어 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갑니다. 동사를 봤더니 여기 있네요. are offering이에요. 제공하는 중이래요. 제공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A, B, C 중에 제공하는 건 좀 C는 어색하잖아요. 그죠? 에이전시를 제공하다. 이게 좀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D만 고민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두 번째 수식어 보라고 했는데 빈칸 앞을 봤더니 더밖에 없어요. 자, 명사는 앞에서 꾸미는 것들도 있지만 뒤에서 꾸미는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뒤를 봤더니 to 부정사가 꾸미고 있어요. 그죠? A, B, C를 봤더니 to 부정사의 수를 잘 받는 명사는 B밖에 없습니다.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찬스면 기회죠. 기회면 뭘 하는 기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to 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습니다. 답을 B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시험 전이니까 공부하시고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적은 건 뭐냐면 to 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는 명사들을 정리했습니다. 뭐 이미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 일시정지 누르시고 쭉 읽어보시던 적어주시던 하시고 to 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는 명사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는 노력, 뭐뭐 하는 뭐 권리, 뭐뭐 하는 계획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명사들이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마 잘 고르셨을 거예요. 다만 문법적인 기초가 좀 안 잡혀 계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시면 자 A, B, C, D 보기 비슷한 자리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거 기억나세요? 동전의 법칙. 그러면 동사 그리고 전치사 앞을 끊어보겠습니다. 자 끊어봤더니 눈에 보이는 것은 was 그리고 introduced예요. 이거 무슨 태예요? 수동태요. 공부하셨나요? 그럼 수동태 사이에 빈칸이 있습니다. 지금 적어놨는데요. 얘들은 뭐냐면 매월이에요. 매월 토익 시험에 나오는 부사의 자리입니다. 다음 달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쨌거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BING 진행시죠. BPP 수동태죠. have PP 완료시제입니다. 복잡한 동사구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 매월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리적으로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추가 포인트는 요건데 토익 공부 좀 하셨겠죠, 그죠? 자 수동태. 자 수동태는 목적어 있다 없다? 목적어 없죠?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났으면 부가적으로 부사가 나와야겠죠. 수동태는 바로 뒤에도 부사가 ly로 끝나는 부사가 잘 나오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꼭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가겠습니다. 4번도 부사가 답이었었는데요. 뭐 쉽게 고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동사 stated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자 프로포절이 보이실 거예요. 프로포절은 제안 또는 제안선한 명사로서 s가 붙었잖아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복합명사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끝난 겁니다.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빈칸은 동사 꾸미는 무슨 자리예요? 부사로 결정하셔야겠죠. 자, 굳이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시험전이니까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자, 오답 좀 볼까요? express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 잘 적어두시고 다수 기출됐습니다. 뭐냐면 express는 감정 따위를 표현하다라는 동사로서 이런 목적어들을 달고 왔어요. express interest in 뭐뭐에 흥미를 표현하다. concern about 뭐뭐에 걱정을 표현하다. respect for 뭐뭐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하다. 자주 나오는 동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체크해놨는데 자 여기 more than 보이시나요? more than 자 more than이고 more 그리고 than 하면 비교급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 문법 공부하실 때 배우셨나요? more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이 나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more 바로 뒤에 than이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물론 아니지만 품사는 아니지만 부사를 보세요. 부사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얘들은 수치 수식 부사의 대표적인 뜻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 이상이라고 하시면 돼요. more than 100 그럼 100 이상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월달 시험에 있었는데 기존에 계속 시험에서 more than만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4월달 시험에 반대말인 less than이 기출이 됐습니다. 그죠? 반대말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하가 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물론 부사는 아니에요. 근데 자리가 쓰임이 부사처럼 쓰이니까 부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 이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서 문제 볼 때 최근 시험에 나온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ABCD 봤더니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 자리 문제인데요. 결정을 좀 하셔야겠죠. 자, 생각의 순서입니다.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than이 있으면 반드시 비교급은 있다. 기억하세요. than 뜻이 뭐죠? 뭐뭐 보다잖아요. 한국말로 생각해 보세요. 루겸아, 루겸이 누군지 아시죠? 루겸아, 내가 너보다 라고 했으면 더 뭐뭐하다 말 하겠죠. 그러니까 than이 있으면 반드시 비교급이 있어야 돼요. 비교급이 아닌 B하고 D는 날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하고 C가 남았죠.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자, 비교체상급 자리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앞에 있는 뭐나 못쓰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보이면 지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우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지워볼까요? 지웠더니 A는 부사, C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빈칸 뒤에 뭐가 보이세요? 명사 있네요. 명사급이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로 결정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순서를 기억하셔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적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 정규 강의나 학원 강의에서 많이 오픈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특강 특별하게 또 준비했으니까 잘 적어두시던지 활용 좀 하셔야 돼요. 자, 적어놨습니다. 끝이 전치사면 전치사, 끝이 접속사면 접사라고 했는데 뭐 간단한 개념이지만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보기에 막 단어 막 4개, 5개가 막 붙어 있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아무리 길어도 제일 끝이 전치사면 우리는 전사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제일 끝이 that 같은 거야. 대절 들어보셨죠? 그러면 접속사를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BC를 봤더니 끝에 있는 걸 보시고 품사를 결정해놨나요? 그죠? 그래서 품사를 잡았고 답은 바로 나왔어요. 빈칸 뒤에 봤더니 명사가 있고 명사를 받으려면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래 봤더니 because of 때문에가 문제 때문에가 의미상 잘 어울릴 겁니다. 오케이? 자, 시험 전이니까 정리 좀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provide이 that인데 뭐뭐나 가정하면이란 접속사예요. 얘는 중요한 것이 that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생략이 돼도 접속사 기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비슷한 뜻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분이 있습니다. 기분도 빈출인데 기분 다시다면 뭐뭐라 고려해 볼 때라는 접속사가 되는데 얘는 that을 생략하면 얘는 전치사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는 that이 없어도 뭐라고요? 접속사. 얘는 that이 없으면 뭐라고요? 전치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활용하셔야 돼요. 네, 그러네요. 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아마 잘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보시면 has been canceled로 수동태니까 수동태죠.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명사 추가하고 싶은 거니까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due to, problem 때문에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가 표현들 말씀드릴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in case 좀 생소하신 분들은 얘를 보시고 나서 이게 전명구 아니야? 이거 왜 집어넣었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that입니다. 그래서 in case that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라는 접속사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that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 case를 보시면 전명구네 하지 마시고 that이 생략됐구나. 접속사 기능이 있구나.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in case 뒤에 of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of로 끝났으니까 전치사가 되겠죠. in case of 에도 전사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문제 갑니다. 여러분 싫어하시는 그죠? 또 어휘 문제입니다. 아까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 어휘 문제는 첫 번째 뭐 보라고요? 동사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뭐 보시라고요? 수식어 판단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동사 보셨나요? 자, 여기 들어갈 명사가 볼 동사는 이 문장에 있는 동사 예를 보셔야겠죠. 그죠? will certainly improve 증진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ABC를 봤더니 증진될 만한 거 고르셔야 돼요. 증진될 만한 게 뭘까요? 상황이나 품질이 어울릴 겁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수식어 보셔야 돼요. 앞에 수식어 있어요? 없죠? 빈칸 뒤에 수식어. 전명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처의 지역에 마시는 물에 빈칸이 증진될 거래요. 뭐밖에 없어요? 품질이 어울리겠죠. 그죠? 앞에 부분 안 읽어도 짝만 잘 지으면 고를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 요거 하나 체크할게요. 자, once 같은 경우는 꾸준히 답으로 나오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once는 여러분 부사일 때는 적어두세요. 부사일 때는 한때란 뜻이 있고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once upon a time 들어보셨어요? 한때란 뜻이 있고 그때는 과거 시 힌트로 잘 나옵니다. 한때. 자, 두 번째 once는 부사일 때 한 번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 번. once again 들어보셨죠? 한 번이라는 부사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once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접속사. 들어보셨나요? 일단 뭐뭐 한다면 일단 뭐뭐 한다면으로 잘 나온다니까 그래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건데 크게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increase입니다. increase. 자, increase 지금 명사 전에 보이 나왔는데 increase가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출제 포인트는 얘가 가산명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예요. 그래서
unincrease 그리고 increases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 오케이? 자, 또 가겠습니다. 또 이런 싫어하시는 문제 준비했는데 A, B, C를 봤더니 의문사가 있어요. 그죠? 의문사 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막 보기 싫고 막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자, 한 번만 외쳐볼게요, 여러분. 의문사는 접속사다. 다시, 자, 의문사는 접속사다.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문사는 왜 생겨난 거죠? what 이런 거? 의문문 만들려고요. 근데 여러분 토익 공부하시면서 제 끝이 물음표로 끝난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죠? 다 평서문이에요. 근데 평서문인데 의문사가 왜 쓰이는 거예요? 다 관계 대명사 같은 접속사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복이건 문장이건 의문사를 보시면 아 얘는 접사구나. 접속사. 접사가 있으면 문장이 몇 개라는 소리예요. 문장이 두 개니까 동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동사가 두 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옆에 좀 적어두시면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을 우리는 동사의 개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의문사를 보셔도 이 공식을 적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기억하셔서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A, B, C를 봤더니 모두 다 접속사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생각의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요건데 의문사 문제는 분류를 잘 나누셔야 돼요. 좀 별표가 좀 미약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분류를 잘 나누셔야 돼요. 저기 보이시나요? 의문 대명사 그리고 의문 부사로 적었는데 한번 외쳐볼게요. 의문 대명사입니다. What, which, who. 자, 가져보시. 자, what, which, who. 잘하셨고요. 자, 대명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치죠. 명사니까. 그래서 얘가 이끄는 저는 불완전절을 이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불완전절을 이끌어요. 자, 나머지 의문 부사입니다. 몇시 여러분? When, where, how, why. 다시. 자, when, where, how, why. 잘하셨어요. 얘들은 의문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 끼치죠. 부사니까. 뭘 가진다? 완전절을 가져온다. 오케이? 요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풀 수 있는 의문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보기를 봤더니 일단 지울 건 지울게.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that은 못 쓰이거든요. 지웠고요. 그러면 A, B 그리고 D가 있습니다. 봤더니 여기 who하고 who가 있죠. what, which, who. 뒤에 무슨 절이요? 불완전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빈칸 뒤를 봤더니 이 사람이 원한대요. 이 업무들이 완료되기를 완전합니다. 그러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지우시면 돼요. 뭐밖에 안 돼요?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설지 보세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푸는 순서 그리고 이 방법들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다음 문제는 여러분 별표 해주시고 오늘 문제 가장 뭐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혼자 공부하셨거나 그냥 책으로만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보시면 해석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요? A, B, C를 봤더니 뜻이 다르니까. 그래서 인지 아닌지인가? 후회인가? 비록 뭐일지라도인가 해석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접속사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푸는 분류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빈칸이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빈칸 뒤에 동사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또 있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설명 듣고 일시정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죠. 빈칸이 제일 앞에 있고 완전절, 콤마, 완전절 또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부사절 접속사라고 기억하세요. 부사절 접사요.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빈칸이 있고 뒤에 절이 있는데 그 앞에 명사가 한 개 있어요. 오케이? 그럼 빈칸은 관계 대명사 자리를 기억하세요. 앞에 명사를 꾸미는 관계 대명사를 기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쓰면 명사절 접속사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저희 ETS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명사절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빈칸이 제일 앞에 있죠. 그리고 동사가 있죠.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명사절 접속사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해석이 필요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빈칸에 넣어보면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이 will depend on 동사 앞에 주어로 쓰였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런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좀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일단은 적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에 대입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이런 접사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명사절 접사 공식이니까 기억하셔서 활용해 주시고 인지 아닌지로 답을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뭐 비슷한 문제인데요. A, B, C, D 의문사예요. 또 있을까요? 의문사는 접사다. 자, 의문사는 접사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요. 빈칸에 넣어야 되는데 빈칸에 뭐가 보이세요? 동사 보이시죠? 아니, 동사란다. 명사 보이시죠? 좀 전에 했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으면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문제라고요. 오케이? 자, A, B, C를 봤더니 관계대명사가 아닌 게 한 개 있습니다. C는 지우셔야 돼요. 의아하신가요? 기억하세요. 자, what은 빈칸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지우세요. 오케이? 기억합니다. what은 빈칸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지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그리고 B, D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붙는 선행사들이 적어놨어요. 자, how는 어떻게 방법이니까요. 또 way 같은 게 어울릴 것이고 선행사로. why는 왜 이유니까요. the reason 이유가 어울릴 것이고. 그죠? where 장소니까 장소 관련 선행사가 어울릴 겁니다. 빈칸 앞에 뭐가 있었어요? building 있었으니까 뭐로 그러셔야 돼요? 얘로 결정하셔야겠죠. 보셨나요? D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그래요. 의문사는 해석으로 풀면 한 80%가 풀려요. 근데 나머지 20%는 죽어도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잘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 뜻 적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부사도 꾸며주는 거잖아요. 자, 생각의 순서 보이세요? 자, 수식어는 제일 중요한 짝이 뭐냐면 그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 짝이 중요하겠죠. 만약 형용사 어휘라면 어떤 명사를 꾸미는지, 부사 어휘 문제라면 무엇을 꾸미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사 어휘인데요. 자리 봤더니 야 꾸미는 것은 문맥상 봤을 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민 겁니다. 올랐다를 꾸미고 있어요. 뭐밖에 없어요? 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른 것들은 올랐다랑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적어놨는데 얘도 시험 전이니까 좀 적어두세요. substantially는 상당이라는 부사고 considerably, significantly 그리고 noticeably까지 기억하세요. 네 개 다 좀 의역하면 상당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얘들은 돌아가면서 답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한국어를 생각해 볼까요? 토익은 주로 비즈니스형을 많이 묻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죠.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다. 그죠? 인력이 상당히 감소한다. 트렌드가 상당히 변하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부사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하나 볼게요. immediately, 즉시라는 부사고 얘네 하나 적어두시면 after 한 개 적어둘게요. 최근 시험에 두 가지가 짝꿍으로 기출이 됐어요. 즉시 후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후에가 되겠죠. 잘 붙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immediately를 대신할 수 있는 말로는 순 적어두시고 그리고 shortly까지도 기억해 볼게요. shortly. 그래서 immediately after, soon after, shortly after 이렇게 나와서 직후에로 잘 붙었으니까 얘도 자리 문제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도 중요합니다. thoroughly, 철저히입니다. 철저히. 그래서 얘는 뭐 철저히 review, 검토하거나 research, 연구하거나 얘도 잘 나오는 부사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또 하나 준비해놨네요. 지금 보세요. 자, 컬리그 보시죠. 컬리그. 컬리그도 아시는 분? 지금 온라인이구나. 컬리그는 동료죠, 동료. 그죠? 다 아실 텐데 요거 적어놨는데 최근 시험에 나온 거예요. 많이 틀리셨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관용 표현에 주의하자. 그죠?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심플하게 틀리셨어요. of 뒤에 of의 목적어 자리니까 me로 고르셨는데 mine이 답입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a colleague of mine, a friend of mine, 내 친구, 내 동료 할 때 쓰이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금 컬리그 봐서 하나 정리한 거니까 그거 알아두세요. 자, 또 가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봤었던 접속사와 다르게 보기에 다른 품사들이 섞여 있어요. A, B, C를 봤더니 부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접사도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생활 순서로 갑니다. 자, 기억하세요. 보기에 접속사가 한 개라도 있다면 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문장의 동사의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요? 적어놨죠. 아까 했죠.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니까요. 만약 동사가 2개라면 접속사 답이겠죠. 자, 보기를 봤는데 접속사가 한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하시라고요? 동사를 찾으세요. 체크해놨죠? 2개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접속사 있나요, 위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콤마 가지고 문장 두기는 안 된다. 라고 기억하세요. 콤마 가지고 문장 두기 안 돼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럼 빈칸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쁘게 답이 안 되겠죠. 그죠? 기억하셔서 이것도 활용하시 바랄게요. 자, 오답이긴 하지만 얘도 적어놨고요. inspire o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전치사인데 동의어 적어놨습니다. 토익 공부 조금 한두 달 해보신 분들은 이 두 가지는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전치사요. 그런데 얘도 적어두세요. notwithstanding 기억하시고 작년 5월 달에 신토익 첫 시험에 답으로 나왔었고 그 이후로도 문장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비록 일지라도라는 전치사 쓰임으로 기억하시면 답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6번은 동사 문제 같은데 아닙니다. 얘는 접속사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when이 있는데 when 잘 아시다시피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 접사 문제 있죠. 그죠? 자, 적어놨는데 부사절은 아까 봤던 자리대로 완전절 그리고 콤마 그리고 완전절이 기본 순서인데 여기 보이세요? 이 두 개의 절에 주어가 같듯이 주어를 생략하고 분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g나 ed만 나올 수도 있어요. 쉽게 예를 대보면 when 뒤에는 완전절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when ing, when ed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때는 뭐를 결정한다? 목적어 유무로 결정하시면 돼요.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ed입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갑니다. 지금 보시면 C하고 D는 그냥 동사예요. 동사가 들어가면 절이 된다는 소리인데 문장이 되는 소리인데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주어가 있어야죠. 그잖아요. 근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절은 아니란 소리야. 얘는 지우셔야겠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ing, ed 요거 하시면 되겠죠. 뭐를 결정하라고요? 목적어 유무. 빈칸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전면구잖아요. 목적어 없네요. 무슨 태고로 줘야 돼요? ed가 들어가 있는 a로 결정하셔야겠죠. 해석은 동반될 때라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동반할 때라고 하시면 돼요. 적어놨는데 accompany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로 쓸 때도 거의 수동태로 써요. 그래서 be accompanied by가 되면 그냥 동반하다예요. 뭐 동반되는 거나 동반하는 거나 같이 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선생님께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뭐 아마 처음 보셨다면 무조건 틀리는 그런 문제였을 텐데 맞으셨나요? 자, 지금 ABC도 보시면 조동사가 있어요. 적어놨는데 자, 조동사가 문장 제일 앞이면 원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의문문이 맞죠. Can you? Could you? 그죠? Should I go there? 의문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다 조동사는 제일 끝이 뭐로 끝났어요? 또 평서문입니다. 일종의 예외 같은 건데 적어놨죠. 딴 건 안 돼요. 딴 조동사는 안 되고 should만 기억합니다. should. 자, 제가 좀 원리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공식적으로 기억하세요. 자, should가 문장 제일 앞에 있는데 의문문이 아니라 콤마로 이어지는 평서문이라면 얘는 if가 생략된 가정법 도출을 판단하세요. 해석을 뭐뭐라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A, B, C 중 고민할 게 얘밖에 없어요. 왜? 딴 건 들어가면 의문문이 돼야 되니까. 그죠? 답은 should밖에 안 되고 원래 문장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 문장은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인데 if가 생략되고 should가 앞으로 빠진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D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참고로 적어놨는데 혹시 가정법 공부하셨나요? 저는 가정법 강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쉽게 잘 설명드리는데 정규 강의 아니라 좀 아쉽네요. 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같이 해줄게요. 그러면 should or had. 다시. 자, should or had. 한 번 다시. 자, should or had 기억하세요. 자, 요 세 가지가 앞으로 빠지면 원래 의문문이에요. Should I go there? Were you there? Had you been blah blah? 의문문 돼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앞에 있는데 콤마로 이어지는 평서문이라면 그땐 얘도 if가 생략된 가정법 문장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 세 가지 또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이거 보이세요? 헤드 제 앞에 있죠. 동사가 앞에 있는데 의문문이 되잖아, 그지? 근데 뭐로 끝났어? 마침표. 평서문이에요. 방금 했죠. 뭐가 생략된 거라고? if가 생략된 가정법 도치문이다. 원래 문장은 자 헤드 앞에 있지 콧말해주는 평서문이지. 그럼 어떻게 보라고? 원래 문장은 이거야. 근데 if가 생략되고 헤드가 앞으로 빠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if절에 헤드 피프가 있는 문제입니다. 공식 공부하셨나요? 공식 그대로 적용하셔서 그 다음 시제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문제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정법 문제는 토익 문법 중에 제일 쉬운 문법이라고. 왜 그러냐면 공식 세 개를 외우시면 거의 풀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공식인데.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좀 꼬아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도치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전에 했었던 세 가지들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좀 더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8번은 전치사 문제네요. 전치사 문제 생각의 순서입니다. 전치사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뒤에 명사예요. 빈칸 바로 뒤에 있는 명사.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나 동사를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전치사 공부할 때 그런 공부 해보셨을걸요. 막 뉘앙스 있죠, 막 그죠? 뭐 어원, 막 어원이 어떻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도 못 풀어요. 왜? 짝을 못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짝을 기억하셔서 활용하세요. 지금 ABC가 전치사입니다. 뜻은 적어놨고요. 그럼 뒤에 명사를 먼저 볼게요. Local regulation, 지역의 규정들입니다. 규정. 그럼 이런 건 안 어울리겠지, 그치? 두 개는 지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뭐 보라고요? 앞에 있는 명사. 나 앞에 명사가 없어? 그럼 앞에 있는 동사를 보시라고요. Must be carried out. 시행돼야 된대요. 규정에 따라서가 맞겠죠. 그죠? 앞뒤 짝만 잘 지어서 결정했으니까 전치사 문제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는 마찬가지니까 일단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짝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같은 뜻 얘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또 가겠습니다. 이번엔 동사 문제네요. 동사 문제. 요거 보이세요? 자, 수, 태, 시. 요거는 아마 모든 토익 책에 다 나와 있는 기본인데 동사 문제는 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외쳐볼까요, 여러분? 수태시, 시. 자, 수태시 기억하시고 여기 지금 6월 데뷔 특강인데 5월 중순 시험에 요걸 적용 바로 풀리는 문제가 나왔었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수태시는 이 순서를 지키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안 지키면 틀려요. 동사 문제 틀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꼭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자, 주어는 salary였고요. 그 뒤에 동사인데 그러면 동사 아닌 거 지우고 수일치 해봤더니 다 돼요. 복수니까요. 그 다음 태 했는데 빈칸 뒤에 목적은 없어요. 근데 increase는 아까 명사로도 봤었지만 자타 동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지금 내용상 자동사 맥락이기 때문에 목적 없어도 돼요. 마지막으로 시제 보시면 돼요. 자, 시제는 힌트를 봤더니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뭐로 보셔야 돼요? 미래 시제. 뒤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요겁니다. 복잡한 동사고 추가 탭을 갖고 왔는데 이런 동사 보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 결정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자, A 보이세요? A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A는? 헷갈리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리 복잡해도 BPP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지 수동태라는 거. 이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지 수동태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 A를 봤더니 BPP가 있어요, 없어요? B, ing밖에 없잖아요. 얘는 능동으로 보셔야죠. 그죠? 자, B는 뭐가 보이세요? B, PP 보이잖아요. 얘는 뭐로 보셔야 돼요?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increase는 자타가 다 된다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타동사 활용할 때는 이렇게 푸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도 BPP가 들어가 있어야 수동태다. 그렇게 인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동사 어휘 문제 가지고 왔고요. 갑니다. 뭐 동사는 아닌데 제가 봤더니 ing예요. 어차피 동사를 변화한 거니까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보이시죠? 자, 동사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타동사를 묻는다. 자동사는 문제 만들 거리가 없잖아요. 목적어도 안 가지니까, 그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짝은 목적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칸에 목적어 보이세요? 빌딩 보시고, construct로 잘 고르셨을 겁니다. 건설하다, 짓다요. 자, 시험 전이니까 추가 좀 적을게요. 자, address 보시고요. address 보시고 저거 주소 아니야? 안 됩니다. 주소 맞는데 토익에서는 동사로도 많이 써요. 적어두시면 deal with와 유효로 많이 씁니다. deal with가 뭐예요? 다루다, 처리하다로 잘 나오니까 그 쓰임새도 기억해 두시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네. invest 보이시죠? invest 들어보셨나요? 뜻이 뭐예요? 투자하다인데 얘가 이렇게 나왔어.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 갑니다. 비즈니스를 보자마자 그냥 답을 A로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답은 B가 답이었습니다. 자, 인베스트를 구분할 게 뭐냐면 인베스트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면 인베스트 머니,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인베스트 인이 되면 어디에 투자합니다. 그녀가 그녀의 사업을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사업에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면 A를 인베스트를 고 싶으면 빈칸 뒤에 in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B를 고르셔야 됩니다. finance는 재정을 지원하다라는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로 결정하는 문제였으니까 invest는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파트 5 마무리해봤고요. 자, 이어서 6를 갈 건데 파트 5는 기본적으로 단어도 중요하지만 문법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석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문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들 정리 그리고 해석까지 잘 하셔야지 본인 것이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로 갑니다. 자, 6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해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얘는 푸는 포인트가 있어요. 얘를 아셔야지 6를 잘 풀 수 있어요. 아니면 못 풉니다. 그죠? 그래서 뭐 YBM 책 말고요. 뭐 다른 책 같은데 보면 6 같은 경우는 해석을 잘해라. 해설 찾아보면 해석밖에 없어요. 근데 해석 잘하는 사람도 못 풀어요. 왜? 포인트를 몰라서 그래요. 정리해 드릴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적어놨는데 첫 번째 문단은 꼼꼼이라고 적었네요. 자, 지문이 아무리 길고 첫 번째 문단은 빈칸이 없더라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 문단은 뭐가 있죠? 주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글인지는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꼼꼼히 읽고. 두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빈칸 뒤를 주의하자라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중요한 문제일수록 빈칸 답의 근거는 빈칸 뒤에 많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고 위에 또 읽고 막 안 나와요. 빨리 뒤를 읽으셔야지 답의 근거가 많이 있다는 거. 이따가 풀면서 많이 적용해 볼 거고요. 시제는 문맥입니다. Part 5는 아까 풀어봤지만 뭐 near future 힌트가 있어요. 근데 6에서는 시제 문제 힌트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난 지금 치킨을 먹고 있어. 근데 치킨 배달이 너무 늦게 빈칸. 다 뭐예요? 왔다겠죠. 먹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문맥으로 결정하는 시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거나 문맥이 중요합니다. 자, 요겁니다. 빈칸 앞에 마침표, 빈칸 뒤에 콤마가 있는 빈칸을 매월 보실 거예요. 얘는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 문제거든요. 접속 부사 같은 거, however 이런 거 나오니까 앞뒤를 연결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는 문장 삽입 유형이에요. 자, 문장이니까 전체 맥락 중요합니다. 근데 전체 맥락 보시고 보잖아요. 다 틀려요. 오케이? 얘도 푸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빈칸 바로 앞뒤가 부드러워야 돼요. 이따 보시겠지만 보기에 나오는 4개의 문장은 지문 어딘가에 다 들어갈 법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앞뒤를 스무스하게 연결할 수 있냐 없냐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수식어에 주의하세요. 자, 빈칸에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그 빈칸 뒤에 예를 들어서 in addition이 있어요. in addition 뜻이 뭐죠? 게다가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뒤에 내용과 앞에 내용은 비슷해야겠죠. 추가 사항이니까. 빈칸 뒤에 however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 앞뒤 내용이 어때야 돼요? 반대여야겠죠.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대명사에 주의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씀만 드릴게요. 이따 문제 풀 때 설명 드릴 거고 마지막 시제 순서입니다. 단어는 맞는데 내용은 맞는데 시제가 안 맞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었던 가정에 빨리빨리 할 테니까 잘 보시고요. 자, 9번 같은 경우 바로 문장 삽입이 나왔습니다. 문장 삽입이요. 근데 지금 A하고 B하고 D를 보시면 앞에 뭐가 붙어 있죠? A는 뭐가 붙어 있죠? but. B는요, 결과적으로. D는요, 사실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장 삽입은 빈칸 앞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자, 주민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have to go downtown 시내로 가야 된대요. to enjoy 즐기기 위해서는요. 뭘 즐겨요? bold, innovative eateries 되게 훌륭하고 혁신적인 어떤 식당들을 가기 위해서는 시내로 가야 된대요. 오케이? 근데 지금 ABC를 봤더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이 have a creative dining option nearby 보셔야겠죠? 얘는 근처에라는 뜻입니다. 근처에. 근처에 가까이라는 형용사나 부사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앞에서 뭐라 그랬어? 맛있는 거 먹으려면 시내로 내려가야 돼. 그러나 나는 얘들이 근처에서 먹길 바래. 그래서 이 레스토랑을 열었어. 이게 어울리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A로 결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B만 하나 더 볼까요? 자, B는 결과적으로예요. 그러면 앞에 문장의 결과가 뒤에 나와야겠죠. 앞에 문장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죠? 시내로 나가야 돼. 근데 지금 봤더니 there's less traffic이에요. 교통이 안 막힌대요. 다 시내로 나가면 막혀야 되잖아요. 결과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우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고른 문제 있으니까 수식어 유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또 가겠습니다. 답은 A였었고
자, 10번은 간단한 문법 문제였습니다. 답은 얘가 답이었었고 참고로 볼 것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투부정사는 미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할 걸 얘기합니다. 할 거. 그래서 앞에 동사 expect는 예상하는 거니까 예상을 왜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 예상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랑 짝꿍입니다. expect to 기억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간단한 문법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적어놨지만 뜻 알아도 틀려요. 오케이? 보시죠. 아까 얘기했죠. 빈칸 뒤를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대명사에 주의하자. 유념하셔서 볼게요. 자, 11번. 자, I've already prepared more than 30 blank for fusion eat이라고 했고 이미 30개 이상을 준비했대. 식당이니까 그릇인가? 요리법인가? 직원인가?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아, 위에 또 읽어야지. 안 된다고. 빨리 빈칸 뒤로 가셔야 돼요. 빈칸 뒤에 보이세요? 자, they 보시죠. they. 아까 제가 대명사에 주의하죠. 자, they는 그들이 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되기도 하죠. 사람 복수, 사물 복수를 다 대신하는 거야. 그럼 they가 말하는 건 뭐야? 여기 있는 이것 중에 한 개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뒤로 봤을 때 뭐가 나와요? 자, 모두 특징으로 한대요. 혼합이요. 친숙하고 이국적인 재료입니다. 재료. 식당의 재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리법이 맞겠죠. last piece가 답이 되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답의 근거가 있었고 대명사도 활용을 했으니까 꼭 인지를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또 갑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시면 자, he evaluated 20 other potential blank입니다. 20개의 잠재적인 빈칸을 평가했대. 근데 ABC 봤더니 투자자 평가할 수도 있죠. 그죠? 매니저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위치, 장소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네. 어떻게 하라고 빨리? 뒤로 가셔야 돼요. 뒤에 뭐가 나와요? For restaurant이라고 했고 before choosing the 47th Street storefront라고 했네요. 그죠? 여기는 선택하기 전에.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장소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앞에다 뭐가 오실까?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 기억하시고 식스는 잘 풀 수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또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는 간단한 문법 문제였습니다. 리뉴가 답이었었고 참고로 if절의 will은 안 써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는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내용상 안 맞습니다. 네가 갱신하면 뭐뭐 해줄게 라고 했거든. 근데 이미 갱신한 건 아니야. 오케이? 얘는 동사가 아니고 답해 주신 것은 A밖에 없었습니다. 문법 문제 넘어갈 거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A, B, C를 봤더니 지금 왠지 전체 지문과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근데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보이시죠? 빈칸 뒤를 주의하자. 오케이? 또 갑니다. 빈칸 뒤로 가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All you have to do is complete and return the enclosed card를 했고 동봉된 카드를 완성해서 돌려준 게 네가 할 모든 일이래요. 그거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You do not need to enclose your blank at this time. 이번에는 너의 빈칸을 동봉할 필요가 없대요. 뭐지? 카드가 없는데? 헷갈리잖아. 그지? 빨리 뒤로 가라고. 자, we will send you an invoice. 송장 보내줄 거야. 그러면 you can send your money later. 돈은 그때 보내주면 돼. 그 말은 뭐야? 지금은 돈 보낼 필요 없고 나중에 송장 보내면 나중에 보내는 소리야. 그죠?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돈 얘기 들어가야 돼. 지금 돈 보낼 필요 없다고. 뭐가 맞을까? 페이먼트로 결정하셔야겠죠. 뒷부분에 답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또 갑니다. 11번은 3개 적어놨는데 딴 것들은 그냥 참조하시고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함께 뭐 문법 강의 들어보셨다면 더를 보시면 이게 생각나야 돼요. 외쳐볼게요, 여러분. 알면 더, 모르면 어. 같이 볼까요? 시작. 알면 더, 모르면 어예요. 그래서 파트 6에서 더 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아는 명사,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명사가 됩니다. 오케이? 지금 보시면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더 enclosed 카드 보셔야 되고 지금 12번 고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동봉된 카드가 있는데 그걸 동봉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보시면 so mail the card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냥 카드, 카드가 아니라 더 카드잖아. 그죠? 이건 뭐야? 앞에서 말한 카드예요. 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겠죠. 그죠? 이번에 돈 보낼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카드만 보내면 돼. 오늘은 요 뉘앙스입니다. 답을 B로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자, 12번입니다. 얘는 뭐 해석상 잘 고르시면 되고요. 네가 한 개라도 놓치기 싫을 거야. 맥락으로 single 이 의미상 어울렸으니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6 마무리했고요. 오늘 수업은 7이 남았네요. 갑니다. 자, 파트 7입니다.
독해인데 특강 때 여기까지 하기가 좀 망설였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도 세븐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는 한 가지는 공부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장 내일모레 시험이라면 요건 하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 토익 공부하실 거라면 활용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한글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독해할 때 사전 찾아보지 마라. 단어 뜻을 문장을 해서 유추해라. 답도 그냥 해설지 보지 마라. 라고 하는데 토익 강사가 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점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 해석을 꼭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시면 느끼시겠지만 토익은 독해 지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공고, 이메일, 웹사이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글 해석을 그대로 좀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어떤 스토리 나오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공부하는 가정하에 나중에 영어로 읽을 때도 내용이 짐작이 되니까 조금 더 잘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해석의 중요성 꼭 기억하시고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양보다 질이라고 했습니다. 양보다 질. 그래서 독해가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오프라인에서 보다 보면 너 독해가 안 돼서 독해 문제 막 몇 권을 샀어요. 그래서 막 푸시는데 아닙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물론 효과 조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니까 내가 어려웠던 지문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웠던 지문의 문장 하나를 파트 5의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파트 5 문제 하나 어떻게 풀어요? 끊고 미줄고 단어 찾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꼼꼼히 보셔야지 도움이 되니까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독해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직독스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영어 읽는 순서 그대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죠?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셔야지 독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지문 유형은 뭐냐면 문장 삽입 유형이에요. 문장 삽입.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가시게 되면 172번에서 175번까지가 싱글 패스지고 문장 삽입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지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걔를 푸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건데 보시면 지문 안에 빈칸이 4개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문장을 어떤 칸에 집어넣어야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푸는 포인트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삽입할 문장을 꼭 미리 읽으세요. 미리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본문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읽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 뭐 해석이 되네. 본문 들어가야지. 안 됩니다. 뭐냐면 특이사항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특이사항 어떻게 나오냐면 대명사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까 파트 6에서 문장 삽입했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게 나오든지 또는 내용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특이사항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지하시고 본문까지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어놨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전체 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제일 마지막에 푼다라는 거. 어제는 거의 제일 끝에 나오니까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파트 6처럼 유의어, 유의가 아니고 수식어 유의하셔서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앞뒤 잘 보시고요.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지문을 대충 뭐 읽어봤던 가정하에 좀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중개소의 광고문이었어요. 광고문이 있었고 얘들이 어떤 된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왔었는데 자, over the p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에 we have acquired and renovate 우리가 인수하고 개조했대요. 뭘요? 6 vintage apartment buildings라고 했고 빈티지 들어보셨죠? 뭐 고풍스러운 오래된 뭐 이런 겁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그리고 개조까지 했다. 라고 했던 문장이 좀 중요했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문제로 갈게요. 1번 갑니다. What is suggested라고 했고 자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오케이? 자, suggest는 제안하다 도 있지만 암시하다는 뜻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독해 지문에서 이런 단어를 질문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암시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가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좀 어려웠던 질문에 속하는 건데 방금 읽었던 거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오래된 거 사가지고 개조해서 빌려준다. 뭐 이런 내용 썼습니다. 그래서 rental apartments are in older buildings라고 했고 오래된 빌딩을 렌탈 아파트로 하는 뉘앙스니까 D로 결정할 수 있었고요. 자, 2번입니다. What is not indicated라고 했고 얘도 지문용 잡을게요. 동사 3개 적었는데 자, 이것들이 이 질문에 나오면 얘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 명시되어 있냐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문 안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결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본문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12개 층이라고 했고 카페 있고 최근에 개조됐고 얘는 내부에 헬스장이 있다.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12개 층 있는 빌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조됐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다. 나와 있으니까 없는 것은 아까 봤었던 카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얘로 결정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이 문장 삽입입니다. 자, 얘가 넣어야 될 문장인데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그죠? We plan to keep 유지하려고 해요. 뭘 유지해요? Turning such a promising properties into great rental community라고 했고 요거 좀 보셔야겠네요. 책을 잘하셨는데 아까 제가 문장 삽입 볼 때는 대명사에 주의하자라고 했는데 대명사는 알지만 구에서 보면 그러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유망한 재산들, 유망한 부동산들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러한 부동산이 뭔지 앞쪽에 언급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읽었던 중요 문장 보이세요? 유망한 그 부동산이 뭘 얘기할까? 이 6개 같은 오래된 아파트 빌딩이 그 유망한 부동산들이 되겠죠. 걔를 렌탈 아파트로 바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나와 있는 앞부분 여기 있으니까 이 뒷자리 2번에 들어가는 게 문맥상 잘 어울리는 자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 삽입은 해석 중요하지만 특이사항 체크하셔서 유출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넣어봤더니 너무 잘 어울리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지문은 이중 지문입니다. 자, 이중 지문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읽는 거 중요한데요. 어떻게 읽어가냐가 중요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지문은 문제 5개가 있는데 문제 1, 2를 먼저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문 1로 들어가셔서 읽어가시며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그래요.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거의 풀리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 세 번째 문제 보통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좀 대중이 없고요. 가끔 연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네 번째 문제는 거의 연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개의 지문을 연계하는 게 나오니까 잘 보시고 병합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만약에 연계 문제가 아니라면 항상 그랬어요. 두 번째 지문 끝부분에 답의 근거가 거의 나옵니다.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자, 이중 지문이고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송장이었고 보시면 빨간색 체크한 거 보이시죠? 일단 송장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날짜 같은 거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해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랑 대문자에 유의하셔야 돼요. 숫자라면 날짜 그리고 시간이고 대문자라면 이름 뭐 월 이런 것들이니까 잘 보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 날짜가 있었고 그다음에 금액도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정 잘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편지문이었습니다. 편지문인데 편지문이 아니군요. 송장 밑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7월 27일까지 지불돼야 된다라고 했고 연체료, 지연료가 $25가 적용될 거다. 네가 안 내면 라고 했고 질문 있으면 전화해라 정도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편지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 잘 보셔야겠죠. 대절입니다. 대절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You charged me for a 3 visit though your staff only came to my house twice last month입니다. 지난달에 2번밖에 안 왔는데 네가 3번 온 거로 결제했어. 부과했어. 라고 해서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읽어보셨다면 원래 계약은 3번 오기로 했었는데 나도 수정했는데 그래서 계약 2번밖에 안 왔는데 3번으로 부과가 되어 있다. 그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정해달라라고 했고 새로운 청구서를 보내주세요.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첨부했어요. 4번입니다. 뭐의 4번이냐면 이메일인데 You sent me last month. 지난달에 보냈던 이메일의 4번이고 그게 뭐냐면 언급하고 있대요. 변화를요. 오리지널 서비스. 이게 원래는 3번 오기로 했었는데 2번 오기 바꾸기 전 거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1번 같은 문제는 which landscaping service was not provided라고 했고 제공되지 않은 조경 서비스가 뭐냐라고 했었는데 나와 있었어요. 송장 안에 보시면 나와 있었으니까 거기 없는 거 결정하시면 되겠죠. 플란팅 나무 심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골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요 날짜에 뭐 하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하냐가 아니죠. 얼마를 내야 되냐 요 날짜라고 했는데 아까 대문자 그리고 숫자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송장 밑에 글을 보시게 되면 날짜가 나오죠. 7월 27일까지 송장에는 전액을 지불해라 라고 했으니까 송장의 전액을 보시면 되겠죠. $160를 지불해라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또 갑니다. 왜 이 사람이 편지를 썼냐라고 했는데 우리 읽어봤지만 부가가 잘못돼서 이라고 하시니까 얘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실수 잘못된 거를 언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what they did
슬로바스키 랜드스케이핑 not provide service라고 했고 어떤 날짜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지금 3일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틀밖에 안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과되지 않은 오지 않은 날짜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적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편지 이런 글이 나와요. Please remove 없애주세요. $50 부과요. 뭐로부터요? 청구서로부터. 그리고 새로운 거 보내주세요라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50에 해당하는 그 날짜에 안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금액 찾아가 보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뭐가 될까요? 19일 날 안 온 거니까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또 기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중 지문입니다. 자, 이도 잘 보시고 활용하세요. 자, 3중 지문은 기본적으로 지문 1, 2를 연계시키기도 하고요. 지문 2, 3을 연계시키기도 하고 지문 1, 3을 연계시키기도 하고 3개를 연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특정이 좀 불가능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석하는데 포인트를 적어놨고요. 자, 이것도 먼저 눈여겨볼게요. 세 번째 지문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거의 어떻게 나오냐면 두 번째 지문까지 읽으면 문제 5개 중에 4개가 풀리고 5번째 문제가 아리까리하게 보일 듯 말 듯합니다. 근데 우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찍고 넘어가요. 안 됩니다. 세 번째 지문도 개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꼭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푸른 순서입니다. 얘는 뭐 먼저 읽냐면 자, 특이합니다. 잘 보세요. 문제 1만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지문 1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토익 3중 지문의 문제가 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읽으면서 답을 찾으세요. 답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문제 2, 3, 4가 아니고 지문 2, 3을 순차적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 2, 3, 4, 5 읽으시고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읽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는 안 읽혀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읽히는데 답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인 특정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뭐 먼저 보라고요? 문제 1. 그 다음 뭘 읽으라고요? 지문 1이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지문 2, 3 순차적으로. 마지막으로 문제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노티스 공지문이 있었고요. 이메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커멘트 폼이 있었는데 좀 읽어보셨다면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물 좀 그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니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제안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지문이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은 편지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편지문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고객이 이제 양식을 작성하는 걸 떠나면서 근데 뭐뭐에 체크를 하고 글도 써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용을 유추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6번 같은 경우는 자, What will the hotel do to conserve water라고 했고 자,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호텔이 뭘 할 거냐라고 했었는데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In an effort to reduce water wastage. 그래서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침구를 매일 갈지 않을 거야 라고 했고 보시면 시트랑 베개는 항상 거기 세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린넨 같은 것들은 자주 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탁 자주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좀 말이 되나요? 그 호텔 가고 싶나요? 전 좀 안 가고 싶은데 어쩌거나 이렇게 해서 물 사용을 줄이는 거니까 답은 이럴 수 있었죠. less frequent 그러니까 덜 자주 침구를 세탁함으로써 물을 줄이겠다. 이것도 맥락이었었고 자 7번이 연계 지문은 조금 어려웠었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찾아보시면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이메일 주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메일 주소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죠? 이 사람 이름이 이메일 주소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마지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Please notify your shift supervisor. 너의 시간대 감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 시간대 근무 시간대 감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예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시프트는 기본적으로 토익에서는 명사로 쓸 때는 근무 시간으로 기억하세요. 근무 시간. 그래서 근무 시간 관리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동의어 찾기 문제고 독해에서 동의어는 단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matter 문제 보시고 예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독해에서는 동의어는 그 문장 안에서 문맥적으로 어떻게 풀리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봤더니 여기 나와 있었죠. 그죠?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read my thought on the matter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을 읽어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have some of these ideas are useful. 이 아이디어들이 좀 유용하게 바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 절약하는 그 문제, 즉 그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어울릴까요? 토픽으로 결정하셔야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9번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시행됐느냐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이메일에서 그 사람이 아이디어 제안했었거든요. 그 중에 뭐가 됐냐라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평가서에서 쓴 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글이 나와요. When I went to take a shower하러 갔을 때 I discovered 내가 발견했대요. There's not any 샴푸도 없고 샴푸가 없대.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읽어보셨다면 그 사람 아이디어 중에 샴푸를 맨날 비치하지 말고 거기에 요청할 때마다 주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B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샴푸를 배포하자. 여기에 적용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입니다. What aspect of the hotel이라고 했고 at least니까 최소한도로 안 좋게 어떤 면을 체크했냐라고 해서 좀 쉽게 고를 수 있었죠. 표를 보시게 되면 체크박스 체크가 되어 있죠. 마지막에 poor가 빈약하니까 되어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네요.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데코가 되겠죠.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까지 마무리했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험 전에 급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후에 문제 푸는 방법들을 빠르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고 8, 5는 문제 푸는 방법들, 6는 읽는 포인트들, 7은 읽는 순서들 잘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활용하시면 6월달 시험에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